오늘은 통증 때려잡는 스트레칭의 저자이신 최재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증 때려잡는 스트레칭의 저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물리치료사 PT 재석을 운영 중인 치료사 최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물리치료사 PT 재석을 운영 중이신데 예. 구독자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관심을 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하죠. 네,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 유튜브를 시작한 되기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고 숙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네. 아까 몸 상태 보니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분들은 병원 가서 숙제를 많이 배웁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프니까 치료받고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거를 보통은 환자들한테 개개인한테 찍어주기도 하는데 아니 프린트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프린트 잊어먹고 개개인 찍어드리는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보라고 그거 보시라고 그거를 하나 두 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성장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이거 보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도 모셨지만 그 댓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댓글이 저는 악플이 거의 없어요. 악플을 1년에 한 개, 두 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또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댓글들 보면은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또 추가로 자기 처음 댓글 써본다고 로그인을 안 하는데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쓴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동력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정말 평소에 좀 신체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은 꼭 여기 물리치료사 PT 재석 이 책도 읽으시고 여기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요 책 통증 때려잡는 스트레칭 요거를 이제 써주셨는데 요 책에서 조금 저희 채널에는 조금 이렇게 사무직 분들 좀 그쵸. 움직임이 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꿀팁을 좀 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사무직 분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될수록 40대가 되거나 50대가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는 직업군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점점 굳어지면서 약해져요. 그런 분들은 자세도 무너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어깨를 펴주는 거예요. 네. 어깨를 펴주는 건데 그냥 피면은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힘주고 피고 있으면은 어깨 등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의자 같은 데다가 아니면 책상 같은 데다가 어디다가 걸쳐 놓고 가슴 근육 마사지 하는 거. 요런 걸로 먼저 앞에를 풀어주는 거. 네. 그래서 앞에를 풀어주면은 어깨가 쫙 벌어지고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무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가 딱딱한 건가요? 딱딱하고 질기고 짧아져요. 그래서 어깨가 옆에서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은 목이 앞으로 가죠. 딱 거북목. 이게 이렇게 딱 거북목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그쵸. 그래서 이거를 펴줘야 돼요, 먼저. 이거 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뒷근육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싸워요. 얘가 앞에가 굳어 있으면은.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주고, 이렇게 마사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들을 하는데, 팔을 이렇게 W자로 벌렸다가 쭉 올리면서 이렇게 세수할 때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새끼손가락 다 이렇게 쭉 펴주는 거. 네. 그렇게 좋아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귀가 보이게 귀 뒤로. 자세가 잘 나오시네요. 그래요? 보통 이 자세가 남자분들이 안 나와요. 그래요? 내렸다가 올리고. 그래서 목이랑 어깨가 덜 아프신 거예요. 그래도 내렸다가 올리고. 이렇게 W 했다가 Y를 갔다가 I로 가는 WY자 운동이라 그래요. 이런 운동을 하면은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이 목이랑 이 등을 잡아줘요. 자세가 바로 되면서 우리 열심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계속 진짜 어떤 분들은 요강을 옆에 두고 하신대요. 거기서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납니다. 나중에 방광염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도 이게 몸이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건강이 최고죠.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일하다가 잠깐 띄엄띄엄 10개씩만 하는 거예요. 그냥 10개 하고 또 일하고 10개 하고 일하고 생각날 때
예,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풀어주고. 네. 예. 그렇구나. 혹시 또 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진짜 가장 편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마우스를 막 하잖아요. 키보드랑. 예, 막 클릭해야 되잖아요. 저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면은 손가락 쓸 때 이 손가락 뼈 사이에 손등에 근육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을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엄지손가락도 좋고요. 이런 손등 사이사이를 풀어주면은 그러면 이 손바닥 쪽, 손가락 쪽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들. 사무직 분들이 손 많이 쓰잖아요. 마우스 많이 쓰고. 마우스랑 키보드는 아주 조금씩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고 섬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앞에 근육과 뒷 근육을 같이 써요. 그러면서 엄청 굳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손 마디마디 혈액순환 안 되고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겠죠. 그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풀어줘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면은 손가락도 편하고 손목도 좀 같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을 이제 책에서 정리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하고 운동하는 그 순서로 있어요. 제 책은 중요한 게 순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재건축할 때, 네. 건물 재건축할 때 우리들이 첫 번째 가장 뭐 하죠? 재건축할 때? 재건축할 때 땅 파야죠. 그렇죠. 땅 파는데 재건축이니까 철거를 해야죠. 철거하고. 그래서 마사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 판 다음에 뭐 하죠? 골조 세우죠. 골조 세운다는 것처럼 기틀을 만들려면 근육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는데 네. 조금 더 쉬운 정적 스트레칭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동적 스트레칭으로 순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박아야 되죠. 그거를 강화 운동해서 딱 그거 고정시켜 놓게 그 순서대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책에 목, 어깨, 허리, 무릎, 손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혹시 순서가 좀 필요한 건가요? 이 순서는 뭐냐면은 그냥 대한민국 5대 통증에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대 통증 중에 첫 번째가 어깨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가장 어디 요양 지급비 그걸 많이 썼는지 봤더니 첫 번째가 어깨였어요. 예. 그리고서는 뭐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목이랑 뭐 그런 데들이었는데 그 순서대로 부위는 순서대로지만 그 부위 안에서는 검사를 먼저 하고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늘리고 운동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는 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육이 좋았어요. 어느 순간 두통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할 때. 그렇죠. 이 두통들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두통이 많이 와요. 두통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재발이 잘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은 그 내 자세랑 행동을 기억합니다. 계속 메모리를 계속 돌려가지고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씩은 끊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남성하고 여성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이 나죠. 남성분들은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호르몬 때문에 나옵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데 남자들은 근육이 커요. 근육이 크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크고 빨리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더 위주로 하기보다는 처음에 스트레칭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근육이 크니까 많이 반복되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안 아프니까 모르고 근육이 굳어지는지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할 때 남자들이 더 잘 안 돼요. 스트레칭하고 근육 운동 조금만 하면 좋아져요. 근데 여성분들은 근육 운동이 정말 잘 안 돼요. 스트레칭은 금방 돼요. 근육이 얇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칭 가볍게 하고 근력 운동 위주로 근육을 더 많이 키우는 거. 그래서 남자는 요가, 여자는 헬스. 이런 식으로 좀 가면은 그게 조금 더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엄청 넓어요. 골반이 남성분들보다 남성은 좁은데 여성은 넓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크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직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오래 앉아 있잖아요. 체중 때문에 근육이 눌리면은 근육이 약해져요. 그건 엉덩이 사용을 못하고 허리라든지 무릎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죠. 그런 거 약해져서 그런 거군요. 약해져서 근육들이 엉덩이가 힘이 좋아서 무릎을 대신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엉덩이가 약하니까 다리 근육을 쓰다가 무릎이 망가져요. 아까 또 사전에 촬영 전에 또 여쭤봤더니 8살, 10살짜리 친구들도 온다고. 그쵸. 충격적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행동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막 뛰놀고 하던 거에 대한 제한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8살 애가 그러니까. 밤에 10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와. 그러니까 근육을 안 쓰고 뛰어놓아야 되는 애가 근육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10시까지 학원을 4개를 다닌대요. 그걸 돌아가면서 계속 가는데 그러고는 근육이 발달이 다 안 됐으니까 막 성장할 때 근육 발달이 안 되니까 그 근육이 약하고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두통이 많이 와요. 예. 안타깝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도 아기 때도 막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는데 보행기를 많이 태웁니다. 보행기? 보행기. 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애들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보행기 타면은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못하니까 어깨가 약해져요. 어깨가 약해지면서 목을 받쳐주는 이 나무의 뿌리 같은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흔들의자에 한 발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는 손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나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들면서 굳어져요. 목이 아파집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삶이 생활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점점점 이게 뭐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점점점 많이 아파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빨리 걷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쵸. 그 보행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엄마들의 욕심이죠. 네, 빨리 걷게 하고도 싶기도 하고 그게 엄마들이 편해요. 네, 보행기 태우면은 시선이 아이가 높아지니까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덜 울고요. 엄마를 좀 덜 찾아요. 그렇지만 아이한테 나중에 목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보행기를 태워야 될 때는 태우지만 되도록이면은 네 발로 기게 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그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빨리 뭐 아까 앞서서는 성적을 올린다거나 막 앞서서 선행을 한다거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최재석 그 선생님께 오시면 금방 좀 이렇게 치료는 되는 건가요? 이게 성인보다 아이들은 근육질이 달라요. 왜냐면은 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회복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근성장을 하고 호르몬이 달라서 그래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키도 키우지만 근육을 재생시키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이 아직도 계속 넉넉하다고 뭐 키는 안 크지만 예 그렇게 성장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좋으니까 근육이 재생이 잘 돼요. 근육을 우리가 마사지하고 풀 때 상처를 입히는데 걔가 재생이 빨라요. 그러니까 근육을 풀거나 운동시키면은 근육이 금방 딱딱했던 게 말랑해지고 근육이 금방 크면서 자세를 빨리 잡습니다. 그래도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성인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이런 데 딱딱하고 혼자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또 계속 일이 또 많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져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좋죠.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일하다가 잠깐 그냥 우리가 모니터 보는 시간 있잖아요. 하지 않고 그럴 때는 내가 마사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혼자 하시는데 한계가 있죠. 그때는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하면은 당연히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이 굳었으면은 또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해지면은 또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너무 심하면은 약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추천드리다가 뭐 도수치료 같은 걸 추천드리다가 나중에는 헬스라든지 필라테스를 가가지고 뭐 내가 빨리 좋아진다면은 그러면은 돈을 내고 잘 운동을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렇고 요즘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엄청 많이 하죠. 게임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현상이 많으시죠. 그쵸.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자들이 달라요. 살짝 뒤로 기대면서 마우스도 다르고 책상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그 책상 높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니터를 보잖아요. 모니터의 가장 아랫부분이 내가 딱 편하게 섰을 때 그 눈높이까지 그러니까 모니터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요? 살짝 높여보잖아요. 네.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시선을 떨어뜨리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목이 일자가 됩니다. 예.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에 목이 일자가 돼요. 일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일자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이렇게 휘어지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라해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힘이 안 들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세운 다음에 위에서 누르면은 힘을 줘야지 버틸 수 있어요. 힘을 빼면 숙여지니까. 그게 일자목이에요. 힘을 줘야지 버텨요. 그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원래는 힘을 안 주던 근육이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힘을 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게임을 연습할 때는. 그쵸. 그러니까 시합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쵸. 이렇게 연습한다는 거, 막 10몇 시간씩 하니까. 그쵸. 웹툰 작가분들도 그래요. 웹툰 작가분들도 여기 태블릿 PC를 여기다 놓고, 요렇게. 팔꿈치도 떨어지지 않아요. 팔꿈치도 딱 그 팔걸이에 붙여요. 그렇구나. 절대 힘을 안 써. 최소한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아, 그게 다 그런 걸까? 이제 직업병이 될 수 있으니까. 직업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아, 네. 집을 세팅을 정말 예쁘게 하면은 내 몸이 예뻐질 수 있어요. 아, 그런 것도 혹시 그 참고 영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제 거 영상 중에 이제 사무직 의자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의자 추천도 해주시고 계세요? 의자 추천은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의자는 적당한 가격대에 내가 앉아봐가지고 목이 살짝 제껴질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의자 정도면 돼요. 한 10만 원 좀 정도? 아, 그렇구나. 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아, 진짜 그 자세가 그 일상에서 딱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게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딱 이제 이렇게 잡히면은 그게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작업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업하는 동안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이렇게 하루에 나와서 진짜 강제적으로 나도 한 30분, 1시간 걷고 움직이고 그쵸. 그런 게 필수고. 걷는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는 게 걷는 거는 다리랑 팔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 말은 몸이 전체적으로 카운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보 같은 걸 걷는다고 하잖아요. 만보 걸을 필요 없거든요. 네. 만보를 걸을 바에 차라리 걸을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뒷간격이 짧아요. 왼쪽은 느슨하고. 그러면은 걸을 때 삐뚤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을 늘려주고 나서 걸어야지 걷는 것도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몸 작업을 할 때 최적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걸을 때도 최적화를 하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영상 중에 크게 걷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과하게 걷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내가 과하게 걸을 때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제한을 없애주고 나서 걷는 거죠. 그런 것들 걷기 전에 준비하고 나서 걸으면은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소개해 주신 게 AH자라고 하나요? 이거 WY자. 아, WY자. WY 운동. WY 운동. 예. 그 다음에 여기 손 이렇게 누르는 손등 사이 마사지. 손등 마사지.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어깨 근육. 가슴 근육. 가슴 근육 마사지. 가슴 근육 여기 마사지. 어깨 앞에 맞습니다. 네. 겨드랑이 앞에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걷기, 크게 걷기. 과하게 걷기. 과하게 걷기. 그렇게 하면서 자세들을 좀 잡아주고 활동을 하면은 그런 이제 사무직 분들이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근육을 활성을 시켜주면은 잘 버티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죠. 요 네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 뭐 그 WY 있잖아. 그리고 손 누르기나 여기 가슴 근육 풀어주기 이런 거는 진짜 일하다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죠. 크게 과하게 걷기 이것도 그냥 하루에 시간 내서 뭐 연인하고 아니면 배우자하고 가족들하고 30분 1시간 걸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걷기 전에 한 3분만 하고 걸으시면 돼요. 걷기 전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네. 과하게 막 걷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주고 밖에 나가면은 걸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뭘 하겠다.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걸을 때 뭐 무릎 피세요. 뭐 어깨 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걷는다는 거는 손에서 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인데 내가 되뇌에서 하는 의식적인 패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속근육을 쓰던 게 겉에 근육을 쓰면서 망가져요. 걸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걷고 걷기 전에 준비를 하고 걸을 때는 편하게 해야지 무의식적인 패턴이 바뀌어야지 이거 평생 내가 의식하면서 걸을 수는 없어요. 무의식적인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매일매일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것만 해도 우선 효과가 좋은 거고 여기에 이제 더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쵸. 책에서도 보시고 또 이 영상 뒤에 그 되게 감사하게도 그 실제로 저자님께서 영상 몇 개를 찍어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거 한번 플러스 영상으로 붙일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들 이제 또 사무직 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영상들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걷기 할 때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이어폰 듣죠. 그런 거는 괜찮나요? 사실 이어폰을 들으면 주위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끼고 있다가 빼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뺐을 때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응하는 정도에 좀 차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걸을 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걸으려면은 그냥 듣고 걷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막 신나게 걸으면은 걷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재밌게 걸으려면은.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 걷는 것도 사실 그 되게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결국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너무 부담 갖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팔을 막 힘차게 이렇게 해서 걸으라고. 그거 안 좋아요. 그 팔 힘차게 걷다가 그 팔이 힘차게 걸으면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원심력이 생겨서 팔이 무거워지는데 어깨 위에가 약했던 사람은
더 당기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어깨가 엄청 아파지고 손이 부어요. 아, 예. 혹시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보신 또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 좀 인상 깊은 사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외국에 있으신 분들, 지금 뉴욕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시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가 지금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안 받고 계시는데 50견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거기가 아프리카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치료를 보통 혼자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뭐 책이 뭐 종이책도 있는데 전자책도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전자책으로 좀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좀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집에서라도 조금씩 대신 아프지 않게. 예, 운동할 때 가끔 댓글 그런 거 있거든요. 선생님, 운동하고 난 다음에 더 아픈다는 댓글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거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가 분명히 요거 할 때 안 아픈 범위만큼 운동하세요 했는데 아프게 그걸 하신 거예요. 아픈데 참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절대 아픈 걸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사지 할 때는 조금 아플 수 있겠지만 운동할 때는 안 아프게 운동해야지. 운동할 때 아프다는 거는 어디가 마찰 아니면은 뭔가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 네. 이 책에 보니까 진짜 컬러풀하게 종이실도 너무 좋고요. 검사하는 방법들이 앞에 다 있어요.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은 어깨 아플 때 어떤 걸 하면은 내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겠죠.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팔로워 40만, 물리치료사 PT 재석, 병원에 가지 않고 통증 없애주는 초간단 스트레칭. 네.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 정도 인터뷰 내용을 좀 다뤄본 것 같은데, 혹시 좀, 추가로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 책이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근데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건데,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동작이 안 됐을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강화시키려고 내가 뭐 선수, 올림픽 나가려고 하면은 저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의 또 다양한 퍼포먼스, 어려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통증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기초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팔 이렇게 벌리는 거 아주 쉽죠.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환자가 보는 것도 좋지만 운동 전문가분들이 이걸 보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다가가지 말고 쉬운 거부터 확실한 걸로 다가가면서 치료를 운동을 해서 통증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정독해야 드는 게 저도 이게 아픈 데가 좀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많이 생기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돈도 돈이고 일도 일인데 참 그 건강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막 많이 벌어놓고 가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 어깨, 허리, 무릎, 손목 이 5대 통증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하루 10분 스트레칭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대만으로도 이제 출판되신다. 예, 이제 수출이 되기로 거의 확정 중이라서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지금 그 물리치료 센터인가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도수치료실을 지금 같이 실장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 직접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하고 계시니까 또 책에서 좀 해갈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또 직접 찾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약을 미리 해야 돼서. 예약 미리 해서 밀려있어요. 좀 많이 밀려있어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 때려잡는 스트레칭의 저자이신 최재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적 스트레칭 네 번째 WY 운동. 편하게 선 자세에서 양팔을 45도로 내린 뒤 팔꿈치를 굽혀 팔을 W자로 만듭니다. 이때 손바닥은 앞을 향합니다.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채 팔이 W자가 되도록 쭉 펼치면서 손날이 앞을 향하도록 팔을 올립니다. 벌린 팔이 I자가 되도록 머리 양옆으로 모아줍니다. 이때 귀 위쪽에서 양손의 새끼손가락이 맞닿도록 팔을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펴고 다시
첫 번째 W 자세로 돌아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연속으로 시행합니다. 정적 스트레칭 첫 번째,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팔꿈치로 무릎을 누른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30초 동안 버팁니다. 엉덩이 바깥쪽과 아래쪽에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상체를 굽힐 때 가슴을 펴고 등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중을 늘리고 있는 엉덩이 근육에 실으면 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정적 스트레칭 두 번째, 허벅지 뒤 근육 스트레칭. 의자에 무릎을 굽혀 한쪽 발을 올리고 상체를 허벅지 위에 편하게 기댑니다. 굽힌 무릎을 펴면서 허벅지 뒤를 이완시킵니다.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정도로 30초 스트레칭 후 1회 자세로 돌아와 10초 휴식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몸을 허벅지에 완전히 기대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동적 스트레칭 세 번째, 과하게 걷기. 주먹 하나가 들어갈 간격으로 다리를 벌리고 섭니다. 오른쪽 다리를 90도로 들고 왼손으로는 허벅지 가운데를, 오른손으로는 엉치뼈 가운데를 살짝 터치합니다. 첫 번째 자세로 돌아온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여 연속으로 30초 동안 걷는 동작처럼 운동합니다. 파워 프로그램 두 번째, 의자 잡고 굿모닝. 의자 등받이를 잡고 편하게 섭니다.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인사하듯 몸을 숙입니다.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30초 동안 연속으로 시행합니다.
정적 스트레칭 네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 몸을 숙이고 책상에 두 팔을 편하게 기대어 섭니다. 왼쪽 다리 무릎은 살짝 굽히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발목이 꺾이며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며 20초에서 40초 동안 스트레칭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합니다. 책상이 없다면 의자를, 의자가 없다면 벽에 기대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근육위한 마사지 첫 번째, 목 앞과 옆 마사지. 고개를 오른쪽 아래로 힘을 빼고 숙이고 왼손을 오른쪽 목 주위에 댑니다. 왼손으로 목의 오른쪽 흉쇄 유돌근과 주위 근육, 쇄골 위쪽의 근육을 쥐었다 놓거나 가볍게 압박하며 마사지합니다. 한쪽에 30초에서 1분 정도 전체적으로 마사지합니다. 혈관과 신경을 너무 자극하지 않게 살살 마사지 하여줍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합니다. 정적 스트레칭 첫 번째, 목 앞 스트레칭. 명치를 앞으로 가볍게 내밀며 상체를 바로 세우고 흉골 위에서 양손을 포개줍니다. 양손으로 근막을 살포시 누르며 아래로 당겨줍니다. 입을 다문 채로 고개를 위로 들어 목 앞에 당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10에서 15초 유지 후 고개를 다시 내려줍니다. 근육이완 마사지 첫 번째, 아래팔 안쪽 마사지. 왼쪽 허벅지 위에 손바닥이 보이도록 왼팔을 올립니다. 오른팔 팔꿈치의 날을 이용해 체중으로 가볍게 누르며 30초에서 1분 정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여줍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정적 스트레칭 첫 번째, 손등 스트레칭. 오른쪽 팔을 상체에 붙이고
손목에 힘을 뺀 뒤 엄지손가락이 가슴 가운데를 향하게 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접으며 손등 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뒤로 꺾어줍니다. 10초에서 15초 유지 후 반대손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